세상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단 한 번의 사고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사고 이후 이전에는 없던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벤 맥마흔은 교통사고 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다니엘 태밋은 놀라운 수학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고를 겪은 뒤 믿기 어려운 능력을 얻게 된 20명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 스콧 메일리. 몇 년 전 스콧 메일리의 삶은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차량이 시속 70마일의 속도로 그의 차를 들이받았고, 스콧은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그는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 이후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우울이 그를 강하게 짓눌렀고, 그는 마치 자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남의 몸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느끼곤 했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예용품 가게에 갔던 스콧은 갑자기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미술은 그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특별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붓을 잡는 순간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머릿속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그는 자신에게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자연스럽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의사들은 그에게 비전형적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드문 상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뇌 손상 이후 이전에는 없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스콧에게는 이것이 마치 인생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8세가 된 지금, 스콧은 윌밍턴에서 성공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그의 열정이 되었고, 삶에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물속에 갇힌 소녀를 그린 그림도 있지만, 이제 스콧 자신은 더 이상 갇혀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를 찾았고, 다시 삶을 사랑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를 무너뜨릴 줄 알았던 일이 오히려 특별한 능력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면 어떨까요? 스콧 메일리가 예술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 여정은 그 놀라운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19위. 벤 맥마흔. 벤 맥마흔이 22살이었을 때 그의 인생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사고 이후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을 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유창한 중국어였습니다. 벤이 처음으로 한 말은 간호사를 향해 죄송한데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어가 아니라 완벽한 중국어였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혼란스러웠던 벤은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를 사랑합니다. 아빠를 사랑합니다. 저는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영어만 사용하며 자란 아들이 갑자기 영어는 기억하지 못하고 중국어만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벤은 멜버른에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 중국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결코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며칠 동안 벤은 오직 중국어로만 대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영어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중국어 실력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능력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벤은 이후 중국 상하이로 이주해 현지 대학에서 전자상거래를 공부했고, 뛰어난 중국어 실력 덕분에 예상치 못한 기회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로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했던 교통사고는 결국 벤 맥마흔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18위. 제이슨 패짓. 2002년 9월, 제이슨 패짓의 인생은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은 어느 금요일 밤 파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유도 없이 두 명의 남성이 뒤에서 다가와 그의 머리 뒤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제이슨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지만 폭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쓰러진 그를 계속 발로 차고 때렸습니다. 고작 값비싸지도 않은 재킷 하나를 빼앗기 위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두 사람은 그대로 달아났고, 제이슨은 심하게 다친 채 현장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자 평범하게 흘러야 할 물줄기 속에 또렷한 직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니 마치 슬로모션 영상처럼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이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뇌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변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폭행은 그의 뇌를 마치 다시 연결해 놓은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깨워 놓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어디를 보든 기하학적인 무늬와 규칙적인 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형태들이 세상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연과 수학에서 발견되는 무한 반복 구조인 프랙터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전까지 제이슨이 수학이나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역 전문대학도 중도에 그만뒀고 인생의 뚜렷한 목표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그는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수학 공식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에 반사되는 햇빛은 원주율을 나타내는 곡선처럼 보였고 나뭇잎에서는 마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의미한 폭행으로 시작된 비극은 결국 제이슨의 인생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7위. 다니엘 브라우닝 스미스. 다니엘 브라우닝 스미스는 러버보이, 즉 고무소년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유연성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은 인물로 놀라운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4살 때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어린 시절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평생을 바꾸는 재능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다니엘의 유연성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개사들도 신체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세를 자유롭게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몸을 뒤로 완전히 젖혀 머리가 자신의 바지 뒷부분에 닿을 정도로 구부리는 동작도 아무렇지 않게 해냅니다. 또 팔과 다리의 관절을 스스로 탈구시킬 수 있으며 상체를 무려 180도까지 회전시켜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동작들을 선보입니다. 러버보이라는 별명도 그의 대표적인 묘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무게 약 8kg 정도의 작은 상자 안으로 몸 전체를 구겨 넣을 수 있습니다. 상자의 크기는 가로 34.5cm, 세로 40.5cm, 높이 49.5cm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TV보다도 작은 공간에 몸을 완전히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수많은 기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라켓줄을 제거한 테니스 라켓 프레임 안으로 몸 전체를 통과시킨 기록입니다. 어깨 관절을 탈구시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독창적인 체조 동작과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손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단순히 몸을 구부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배우이자 스턴트맨으로 활동했으며 코미디언은 물론 스포츠 진행자로도 활약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신체 능력은 과운동형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질환은 일반인을 훨씬 뛰어넘는 관절의 유연성을 만들어주며 다니엘은 이를 자신의 강점으로 바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커리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니엘의 공연을 보고 있으면 마치 눈앞에서 마술이 펼쳐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작은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동작을 선보이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16위. 니콜라이 크리아글리엔코. 러시아의 한 소년, 니콜라이 크리아글리엔코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일은 부서진 가로등에 몸이 닿아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전이 그의 몸에 달라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숟가락이 그대로 가슴에 붙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니콜라이는 금속 물체들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자신의 몸에 달라붙는다고 말합니다. 평소 마블 코믹스를 좋아하고 특히 매그니토를 가장 좋아하는 그는 자신도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물이 담긴 유리컵이 혼자서 자신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들 덕분에 니콜라이는 학교에서도 유명한 학생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자석 능력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주장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체와 미생물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로이 박사는 전기가 사람의 몸을 자석처럼 만드는 일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니콜라이가 실제로 자기력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른 물질을 먹었거나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물질이 피부에 묻어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니콜라이의 이야기는 분명 흥미롭지만 로이 박사는 절대로 이런 현상을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몸에 금속이 달라붙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실제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5위. 로리 커티스. 로리 커티스의 이야기는 외상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가 모두 얽혀있는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가 22살이었을 때 심각한 승합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팔꿈치와 엉덩이가 부러졌고 뇌에도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을 때 로리에게는 세상이 전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원래는 성적도 좋지 않았고 프랑스어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부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후 아버지는 가족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끝에 커티스 가문이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사고를 계기로 뇌 깊숙이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영어 실력이 다시 돌아오자 프랑스어 능력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리는 자신이 10살짜리 아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가족의 반려견이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물었고 그 강아지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했던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된 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슈라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진짜 이름은 로리가 아니라 매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바라봤을 때도 자신의 얼굴이 아닌 매슈의 얼굴이 비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당연히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로리 커티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뇌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4위. 미셸 로티토. 미셸 로티토는 무슈 망주투, 즉 뭐든 먹는 남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영화배우나 스포츠 스타처럼 대중적인 유명인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절대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물건들을 실제로 먹는 놀라운 능력 덕분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이한 능력은 9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는 금속이나 유리처럼 먹을 수 없는 물건에 이상할 정도로 강한 식욕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한 사고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느 날 물을 마시던 유리컵이 깨졌는데 로티토는 깨진 조각을 버리는 대신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행동은 곧 의사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는 이식증이라는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질환은 음식이 아닌 물건을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로티토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런 충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위와 장의 점막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덕분에 날카로운 금속이나 유리 조각을 삼켜도 몸속에 큰 상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금속 물체는 작은 조각으로 잘라 먹었고 삼키기 전에는 목을 보호하기 위해 미네랄 오일을 마셨습니다. 그의 하루 식단에는 약 0.9kg의 금속이 포함될 정도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먹은 물건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전거, 텔레비전, 침대, 쇼핑카트, 컴퓨터, 샹들리에, 심지어 관까지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도전은 비행기를 먹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스나 150 경비행기 한 대를 완전히 분해한 뒤 2년에 걸쳐 조금씩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셸 로티토는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먹어치운 남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로티토의 특별한 능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다음 인물은 치명적인 사고 이후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발명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발견은 훗날 영화와 영상기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위. 에드워드 머이브리지. 1860년 여름, 에드워드 머이브리지는 미국 텍사스 북동부를 지나 마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행처럼 보였던 그 순간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말들이 놀라며 통제력을 잃었고 마차는 위험한 산길을 따라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차는 나무를 들이받았고 머이브리지는 그대로 공중으로 튕겨나가 바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무려 9일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를 겪었고 반복적으로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후각과 미각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성격에서 나타났습니다. 사고 전에 머이브리지는 신중하고 친절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그는 쉽게 화를 내고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변했으며 위험하고 특이한 일에 강하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그는 영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창의적인 재능을 본격적으로 꽃피우게 됩니다.
그는 사진 촬영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당대 최고의 사진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역사에 남긴 것은 단순한 사진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철도 사업가였던 한 친구가 그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이 전속력으로 달릴 때 네 발이 모두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까? 당시에는 누구도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머이 브리지는 처음에는 그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경주로를 따라 카메라 12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했습니다. 각 카메라에는 실을 연결해 두었고 달리는 말이 그 실을 끊는 순간 셔터가 자동으로 눌리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말이 달리는 모든 순간을 연속 사진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촬영한 사진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연속해서 보여주는 장치를 만들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말은 전속력으로 달릴 때 실제로 네 발이 모두 동시에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친구의 주장이 맞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단순히 말의 움직임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머이 브리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류 최초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실험은 사람들에게 움직임을 기록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었고 훗날 영화와 영상기술이 탄생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 벌의 사고가 한 사람의 성격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까지 바꾸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12위 나탈리아 뎀키나 17살이었던 나탈리아 뎀키나는 러시아 사란스크에 살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몸속을 엑스레이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이 능력을 이용해 사람의 장기를 볼 수 있고 질병까지 진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과 함께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러시아 전역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엑스레이 눈을 가진 소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한한 능력은 과학자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하지만 관심만큼 의심도 컸습니다. 과학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은 그녀의 능력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녀가 콜드리딩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콜드리딩은 점술가나 심리상담사 등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애매한 표현을 이어가 마치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하게 통제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실험에는 서로 다른 질환을 가진 자원봉사자 6명이 참여했고 여기에 건강한 사람 1명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연구진은 나탈리아에게 환자들의 질병이 영어와 러시아어로 자세히 적힌 설명과 함께 해부학 그림도 제공했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그녀가 자신의 엑스레이 시력만으로 각각의 질병을 정확한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나탈리아는 4명의 질환만 맞췄습니다. 실험을 통과하려면 최소 5명을 정확하게 맞춰야 했지만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사례는 엑스레이 눈을 가진 소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방송됐고 그녀의 독특한 주장도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능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1위 알론소 클레멘스 알론소 클레멘스는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조각을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알론소가 3살이었을 때 그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 그는 지능 발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능지수는 약 45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고는 그의 가능성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능력을 깨워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재능을 알아본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알론소는 점토를 손에 쥐기만 하면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과 섬세함으로 동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작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쳤고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형태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편으로 걱정도 컸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의 작품을 사람들이 과연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론소는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뛰어난 조각가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특히 실제 크기의 말조각으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작품의 완성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만드는 속도도 믿기 어려울 만큼 빨랐습니다. 대상을 오랫동안 관찰하거나 여러 각도에서 연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단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 모습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한 뒤 입체적인 조각으로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그 과정은 대부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도 정확하게 조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알론소의 작품은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일부 작품은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삶은 뷰티풀 마인즈, 뇌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되었으며 인간의 뇌 속에 숨겨진 잠재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예술가의 탄생을 들려줍니다. 평범한 엔지니어였던 한 남성이 큰 사고를 겪은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디지털 아티스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12. 켄 월터스. 켄 월터스의 인생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1986년 당시 그는 엔지니어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발생한 끔찍한 사고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30살이던 그는 통제력을 잃은 지게차에 몸이 벽으로 강하게 밀려 척추 여러 곳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하반신이 마비됐고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평생 모아온 돈마저 모두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2차례의 뇌졸중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05년에 발생한 두 번째 뇌졸중은 그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던 어느 날 켄은 작은 메모장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미술에 특별한 관심조차 없었던 그가 갑자기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뇌졸중 이후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면서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재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그런 변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켄은 달랐습니다. 퇴원한 뒤에도 그림에 대한 열정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종이 대신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디지털 아트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섬세하면서도 독창적인 그의 디지털 작품들은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의 작품은 대형 오피스 빌딩과 유명 미술관은 물론 온라인 가상전시 공간에서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전환점이었지만 켄은 그 변화를 새로운 삶의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9위. 다니엘 테밋. 다니엘 테밋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그는 심한 간질 발작을 겪었고 그 경험은 그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오히려 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대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인물로 인간의 뇌가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무려 11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슬란드어는 단 7일 만에 익혀 유창하게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언어보다 숫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다니엘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계산기 없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으며 원주율을 소수점 이하 22,514자리까지 암기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계산 능력 자체가 아니라 숫자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공감각이라는 매우 희귀한 감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숫자는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지만 다니엘에게 숫자는 살아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1부터 1만까지의 모든 숫자는 각각 고유한 색깔과 형태, 질감, 그리고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7이라는 숫자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형태로 보이고 9라는 숫자는 크고 위압적인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곱셈이나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일반 사람들처럼 숫자를 하나씩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다양한 형태와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 패턴이 스스로 정답을 알려준다고 설명합니다. 덕분에 그는 어려운 수학 문제도 거의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숫자는 단순히 계산을 위한 기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런 특별한 감각이 그의 삶을 누구와도 다른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8위. 토미 매큐. 토미 매큐의 인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은 뇌 속 혈관 2개가 동시에 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곧바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일주일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는 이전의 토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술을 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폭발하듯 창작 활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글을 쓰는 등 손이 닿는 모든 것으로 예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은 물론이고 천장과 바닥까지 눈에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의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토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쳤던 순간 내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고 전의 토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수리와 각종 잡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예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소년원에 드나들 정도로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거칠고 난폭했던 토미는 사라졌고 이제는 운율을 살려 말을 하고 새끼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며 삶의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신경과학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연구자들은 토미를 연구하며 뇌 손상이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위. 리 헤레그. 리 헤레그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시골 농장에서 일을 하던 중 그녀는 약 12m 깊이의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떨어지는 동안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부딪혔고 그 사고로 척수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의식을 되찾은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눈을 뜬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같은 중요한 사건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41년 동안의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엄청난 상실이었지만 그 비극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리는 이전에는 없던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둘 갖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생겼고 문학과 춤, 심지어 물리학까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녀는 공감각이라는 매우 희귀한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색깔이 보였고 물리학의 공식이나 방정식은 마치 눈앞의 공간에 떠다니는 입체적인 이미지처럼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증후군은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전 세계에서 확인된 사례도 겨우 32명뿐이었습니다. 현재 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비치의 예술가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피카소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화풍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완전히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억력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날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얻었지만 동시에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6위. 존 사킨. 존 사킨의 인생은 35살에 겪은 대규모 뇌졸중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그는 카이로프랙터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예술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당시 존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심장이 2차례나 멈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손의 왼쪽 부분이 산소와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우리의 움직임과 감각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이 손상은 결국 존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뇌졸중 이후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자신이 새롭게 보게 된 세상을 그대로 작품 속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여러 이미지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 기법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움직임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그대로 담아낸 결과였습니다. 독창적인 화풍은 곧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인 뉴욕타임스와 뉴요커 등에 소개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현재 그의 작품은 세계 여러 나라의 개인 갤러리와 전시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만 존은 그 변화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로 승화시켰습니다. 5위. 데릭 아마토. 데릭 아마토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9살이던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중으로 날아오는 미식축구공을 멋지게 잡은 뒤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끄러지면서 수영장 가장자리의 콘크리트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대릭은 심한 뇌진탕을 입었고 귀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며칠 동안 반원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의 삶은 예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고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렸으며 청력도 일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방 한쪽에 놓여있던 피아노가 이상할 정도로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평생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연주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건반을 만져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리는 순간 아름다운 선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워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데릭 자신도 어떻게 그런 연주가 가능한지 전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치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사고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발견한 음악적 재능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데릭은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정식 음악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싱글과 정규 앨범까지 발표했습니다. 사고는 그의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재능을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4위, 슬라비샤 파키치. 슬라비샤 파키치는 인간 배터리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마치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는 전기를 자유롭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능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983년, 그는 무려 22,000볼트의 전류에 노출되고도 아무런 치명적인 부상 없이 살아남아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는 또 다른 믿기 어려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전류를 흘려보내 물 한 컵을 거의 섭씨 96도까지 데우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전기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원할 때는 전류가 몸을 통과하도록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차단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묘기 가운데 하나는 알코올을 적신 천에 손을 대기만 해도 불이 붙는 것처럼 보이는 시연입니다. 수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그가 땀샘이나 침샘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매우 희귀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피부가 일종의 천연 절연체처럼 작용해 전기의 영향을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를 확실하게 입증한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슬라비샤 파키치의 능력은 여전히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믿기 어려운 시연을 이어가며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것 같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3위, 올랜도 세럴. 올랜도 세럴은 겨우 10살이었을 때 단 한 번의 사고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중 공이 그의 머리 왼쪽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도 나지 않았고 통증도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계속 야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누구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두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고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사고가 일어난 날 이후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큰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 아주 사소한 일도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역사 속 어떤 날짜를 말해도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를 즉시 계산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1880년 5월 4일은 무슨 요일이었나요? 라고 물으면 그는 망설임 없이 바로 답을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주변 사람들은 물론 의사들까지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의료진은 올랜도가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머리 부상이나 질병을 계기로 이전에는 없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증후군입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머리를 맞은 충격으로 그의 뇌 왼쪽 부분, 즉 사물을 인식하고 기억을 처리하는 영역이 손상됐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평범한 소년을 하루도 잊지 않는 기억력의 소유자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2위, 짐 코랄로. 1988년 14살 소년 짐 코랄로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안타깝게도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짐은 사고 이후 6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짐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전에 그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그는 믿기 어려운 수학 천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수학 시험도 교과서를 펼쳐보지 않고 척척 풀어냈고 또래 아이들이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고급 미적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이틀 만에 원주율 소수점 이하 250자리까지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마치 수학이 그의 모국어가 된 것처럼 숫자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대가도 있었습니다. 짐은 가끔 단기 기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거나 최근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면 사고 이후 그의 변화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평범했던 한 소년이 사고를 계기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학적 재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1위, 토니 시코리아. 1994년 42살이던 토니 시코리아의 인생은 단 한 번의 벼락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미국 뉴욕주 올버니 근처에서 공중전화를 사용한 뒤 전화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벼락이 그의 불과 약 30cm 앞에 떨어졌습니다. 토니는 그때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의 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몸 주변은 푸른빛과 흰빛이 섞인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벼락을 맞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한 간호사가 곧바로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덕분에 그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벼락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 왼발을 통해 빠져나갔고 얼굴과 왼발에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몇 주 동안 토니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고 기억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뇌파 검사와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도 조금씩 회복됐고 기억력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피아노 음악에 강하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전까지 그는 음악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거나 연주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피아노를 연주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한 대의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한 번도 연주해 본 적이 없었지만 벼락을 맞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는 매일 피아노를 연주하고 직접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멜로디가 떠올랐고 그는 그 선율을 그대로 건반 위에 옮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마치 음악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토니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단 한 번의 벼락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평범한 남성을 음악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이후 믿기 어려운 능력을 얻게 된 20명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가장 믿기 어려웠나요? 정말 인간의 뇌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